어둠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한 검은 장막. 강하늘은 그 막막한 허공을 느릿느릿 유영했다. 몸뚱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가라앉는 돌덩이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저 멀리 아스라의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따스한 주황빛이었다. 하늘은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갔다. 늦가을, 서울 물레동의 허름한 반지하 자취방.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렸다. 방 안은 며칠째 온기가 가신 냉골이었다. 구석에는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캔버스 몇 개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빈 약봉지들이 스산하게 흩어져 있었다. 하늘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응시했다. 텅 빈 눈동자에는 삶의 모든 의욕이 꺼져 있었다. 세상은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색깔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독백은 먼지처럼 방 안을 떠돌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공모전에서 또다시 낙선했다는 통보를 이메일로 확인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떨렸다. 그 아래에는 믿었던, 아니 사랑했던 대학 선배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적혀 있었다. 그의 작품은 얼마 전 하늘이 그에게만 털어놓았던 자신의 아이디어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온통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내 그림은 너무 우울해. 재능 없어. 선배가 언젠가 무심하게 뱉었던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결국 하늘은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한 움큼 입안에 털어넣었다. 쓰디쓴 물과 함께 넘어가는 알약들이 그녀의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며 하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의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그녀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그 빛, 하늘을 감싸 안는 주황빛은 점점 커져 거대한 온기의 바다가 되었다. 그 안에서 하늘은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을 느꼈다. 눈물 같은 것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스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구체적인 형상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존재의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괜찮다, 아팠구나.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속삭임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깊고 부드러운 울림이었다. 하늘은 자신의 지난 삶을 영화처럼 돌아보는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수억만 가지 빛깔의 영혼들이 모여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혹은 끝없이 펼쳐진 영혼의 정원 같기도 했다. 저마다 고유한 색을 가진 영혼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섞이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유독 어둡거나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영혼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을 보자 하늘은 까닭 모를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보는 듯했다. 그때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럽게 속삭였다. 보아라, 모든 색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단다. 가장 어두운 색조차도 다른 빛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너의 색 또한 이 아름다운 조화의 일부란다. 너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색이지. 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네가 가진 그 고유한 색을 세상에 펼치렴. 아직 네가 칠해야 할 빈 곳이 많이 남아있단다.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은 강한 이끌림과 함께 현실로 빨려 들어갔다. 씨! 강하늘 씨! 정신이 들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하늘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무겁게 감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생생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에 숨이 막혔다. 의사는 그녀의 경험을 약물로 인한 환각이나 일시적인 정신 착란으로 치부했다. 뒤늦게 달려온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과 안도의 한숨 속에서 하늘은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퇴원 후 하늘은 익숙했던 세상을 완전히 낯설게 느꼈다. 모든 소리와 빛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다가왔고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희미한 감정의 색깔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고 그녀의 특별한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며칠을 페인처럼 보내던 하늘은 어느 날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발길은 낡고 허름한 골목길 어귀에서 멈췄다. 그곳에 고여라는 빛바랜 간판을 단 작은 전통 찻집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혹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은 홀린 듯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스산함과는 달리 은은한 차향기와 함께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목조 가구들과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벽에 걸린 소박한 수묵화 한 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찻집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 윤정이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네고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왔다. 그날 이후 하늘은 매일같이 고요를 찾았다. 처음 며칠은 아무 말 없이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정희는 그런 하늘을 재촉하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저 때때로 따뜻한 차를 새로 내어주거나 조용히 창밖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정희의 과묵한 배려 속에서 하늘은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정희는 하늘에게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상자 가득 담긴 색연필을 건넸다. 혹시 그림 그리는 사람인가 해서 그냥 그리고 싶으면 그려봐요. 하늘은 망설였다. 붓을 놓은 지 오래였다. 그림은 그녀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였다. 하지만 스케치북의 새하얀 종이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끌어당겼다.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빛과 색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내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어둡고 절망적인 화풍과는 전혀 다른 그림들이었다. 작지만 따뜻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추상적인 이미지들, 혹은 찻집 창가에 놓인 작은 들꽃이나 햇살의 부서짐 같은 소소한 풍경들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하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기쁨과 평온함을 맛보았다. 정희는 완성된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하늘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다. 하늘은 어쩌면 아주 조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보았던 그 색깔들을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요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하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회복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매일 정희가 내어주는 차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정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림에 대한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정희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모든 색에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는 법이지. 하늘씨 그림 속 색들도 참 곱네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물레동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낡은 담벼락에 붙은 작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다.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소규모 그룹 전시회 안내였다. 가슴이 살짝 뛰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발목을 잡았다. 내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어. 또 상처만 받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찮아.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네가 본 그 색들을 아주 작은 빛이라도. 며칠을 고민하던 하늘은 결국 용기를 내어 전시회 주최 측에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그림 몇 점을 들고 전시회장이 될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다른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 사이에서 그녀의 그림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다. 다시 한번 위축되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전시회 오픈 당일 하늘은 초조한 마음으로 갤러리 한쪽에 서 있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대부분 쓱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하늘의 그림 중 하나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을 그린 작품 앞에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늘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여성은 하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 꼭 제 이야기 같아요.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왠지 이 그림을 보니 작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색깔이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하늘은 찻집 고요에서 정희에게 전시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희는 말없이 하늘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하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봤지? 하늘 씨의 색깔은 이미 누군가에게 가닿고 있는 거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지만 시련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찾아왔다. 며칠 뒤 하늘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선배의 성공적인 개인전 소식을 접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선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은 듯한 익숙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순간 잊었던 분노와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패배자고 내 것은 빼앗기기만 하는구나. 애써 쌓아 올렸던 작은 희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늘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목소리, 정의의 따뜻한 격려, 그림을 보고 눈물 짓던 여성의 모습까지도 모두 한낱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 색깔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때 문득 공원에서 보았던 위태로운 청년 한지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텅 빈 눈동자로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던 모습. 어쩌면 그도 지금 자신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어둡고 희미한 빛을 내던 작은 영혼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들을 보며 느꼈던 연민과 슬픔. 나는 그들을 외면했었지. 내 아픔에만 빠져서. 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한 눈빛은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작은 그림 하나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지훈이 자주 보이던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지훈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하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첫인사였다. 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절망과 아픔, 그리고 아주 특별했던 경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림을 건넸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 그림이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고 싶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림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굳게 닫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다. 하늘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났다. 무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뿐이었다. 찻집 고요로 돌아온 하늘은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 놓았다. 선배에 대한 분노, 다시 찾아온 절망감, 그리고 지훈에게 다가갔던 용기까지도. 정희는 가만히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말했다. 하늘아,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지 않더냐. 네 안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지 마렴. 그리고 상처는 아물라고 있는 것이지 영원히 너를 지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본 그 아름다운 색들을, 그리고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작은 온기를 기억하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특별한 색이니까. 정희의 말은 마치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하늘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처는 여전히 아플 테고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으로
아주 작은 들꽃 하나쯤은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하늘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배에 대한 분노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 따뜻한 연민과 희망을 담아내는 그림들이었다. 색채는 더욱 깊어졌고 그림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자 세상과의 조용한 소통이었다. 몇 달 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어느 날, 하늘은 고요 찻집 한켠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 아주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핀 작은 꽃들에게였다. 열대점 남짓한 작은 그림들이었지만 각자의 색깔로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가진 채 하늘의 그림 앞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하늘은 자신과 같은 작은 빛들을 발견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한지훈이었다. 그는 하늘에게 다가와 작은 들꽃 화분 하나를 건넸다. 이 그림 고마웠어요. 덕분에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말없이 웃었다. 그녀의 그림이, 그녀의 색깔이 또 하나의 작은 꽃을 피워낸 순간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문래동의 작은 반지하 자취방에 살고 있었고 예술가로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소리 없이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하늘은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작은 빛으로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채울 것이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안다. 하늘은 캔버스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그녀의 팔레트 위에는 이미 따스한 봄날의 색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색을 발견하고 칠해나가는 끝나지 않는 희망의 그림이었다.